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날이 더운 와중에도 아주 거하게 열받게 하는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잘팔문 팟캐스트 이번 문학 이야기 주제는 이광수 그리고 최남선 문학상 제정과 관련한 논란입니다. 이른바 친일파 문학상 제정 논란인데요. 최근에 다행히 철회가 되었지만 문학상을 기획했던 한국문인협회에서 약간 미덥지 않은 해명을 내놓아서 아직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선웅 씨가 이 네. 논란에 대해서 한번 팩트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네네. 간단하게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난 7월 26일에 한국문인협회 이사회에서 육당문학상 그리고 춘원문학상 제정안을 가결하고 내년부터 우수 작품 활동을 한 문인에게 이 상을 시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육당문학상이라고 하면 육당 최남선 선생을 기리는 문학상이고 춘원문학상은 이제 춘원 이광수 선생을 기리기로 하고 만든 문학상인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굉장히 큰 논란이 되면서 지난 4일 역사정의 실천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굉장히 거센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최남선과 이광수가 친일 행적만 모아 따로 전집을 낼 수 있을 정도라면서 문인협회는 시대착오적 친일 미화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를 했어요. 한국문인협회 문효치 이사장이 친일파 논란은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한국문학 여명기에 왕성하게 이뤄낸 성과까지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친일은 통렬히 비판하더라도 문학 작품은 우리 민족의 것으로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됐는데요. 네. 그 문효치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 방은희 역사정의 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친일 공과로는 그동안 반복됐던 전형적인 친일 옹호 논리라면서 계속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지난 8일에 문인협회는 육단문학상 그리고 춘원문학상 제정 철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네. 이제 당초에 육당 최남선과 춘원 이광수의 문학적 업적을 기린다는 순수한 차원에서 이 상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네. 문단 안팎에서 그들의 문학적 성과보다는 친일 문제를 중점 부각함으로써 이 상의 기본 취지가 크게 손상되었다면서 제정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또 문인협회는 더불어서 문학상 본연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육당과 춘원 선생의 친일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비화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이 상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 두 상의 제정이 철회된 상황이고요. 네. 네, 그렇군요. 아, 굉장히 뭔가 껍게 타올랐다가 확 꺼진 네, 그런 그렇죠. 논란이죠. 예. 논란의 여지가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광수 최남선이라면 이 사람 친일파 문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알죠. 사실이잖아요. 알고 있죠. 사실 네. 이분이 뭐 그리고 친일파 중에서도 굉장히 뭔가 적극적으로 친일 네. 활동에 앞잡이를 썼던 분이라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이라 더 논란이 크게 점화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나가던 개도 이광수는 아는 정도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참 이게 문학상 제정에 대해서. 그들 문학적 성과를 뭐 이해한다고 해도 네. 그거를 상으로 꼭 줬어야 되나 이름을 붙여서까지 네. 그렇게 잘못이 있는 사람들인데 상으로 붙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문제도 있고 이렇게 이름이 붙는 상인데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이름이잖아요. 사실. 네, 네,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이광수 같은 경우 무정이 네.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소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광수나 최남선이 맨 처음부터 친일파였던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19년도 3월 1일 우리나라 이제 3.1절 운동 네. 시작했던 음. 그 독립선언문 네. 그 집필에도 참여를 했었고 음. 상해 임시정부에다 그 전달하는 임무까지 맡았던 사람이었는데 네. 그렇구나. 무정의 발표가 16년이고 독립선언문 발표한 게 19년 3월 1일이죠. 네. 그때까지는 이제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많은 힘을 썼었어요. 그래서 음. 아마도 문인협회 생각은 그 이 두 작가의 그 문단 활동 같은 것들이 네. 친일 때 이루어졌던 게 영향력이 컸던 게 아니라 네, 네. 독립운동에 관여할 때 영향이 컸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서 아. 아마도 음. 이렇게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로는 그 사람들의 끝에는 친일 활동할 때 직접 네.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때 조선 유학생들한테 네. 네. 학병 그렇죠. 참여를 네, 권유할 네. 정도로 네. 앞잡이였죠. 완전.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반대 의견이 많이 커지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게 문제가 쟁점이 많이 되는 것이죠. 승우 씨가 말한 것처럼 독립운동에 앞장섰었다는 어떤 공과도 있지만 사실 대중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이 사람 친일파다. 친일 앞잡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뭔가 이 문인협회에서 철회했을 때 태도가 제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좀 이상했어요. 문인협회 철회하면서 말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순수하게 문학상 제정을 했으나 여론이 워낙에 그런 친일파 프레임을 씌우고 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도저히 문학상을 제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우리는 이제 순수하게 한 건데 니네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뺀다 뭐 이런 느낌이라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이 안 되게 보이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 문학상과 작가를 기리는 이 사람들의 사실 정신을, 예. 제가 예를 들어보고 싶은 게 히틀러 같은 경우는 예. 좀 동물 보호에 앞서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그렇죠. 동물 보호 관련된 일에 대해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히틀러 상을 준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확 들어오네요. 확 와닿네요. 그런 예. 면에서 볼 때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죠. 차라리 이제 이 문인협회가 네. 상을 이광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네. 무정한테 준다고 했으면 예. 그나마 좀 이해를 할 만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토지문학상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박경리 문학상이 예. 아니라 좀 토지문학상인 상태인데 그 작품 하나만 가지고 그 작품 하나만으로도 기릴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고 그렇게 만드는 문학상이 있는데 무정 문학상이었으면 그래도 얘네가 그래 무정을 기리기 위한 의도였구나. 네. 이광수 자체를 기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보려고 했을 수 있었을 텐데 네. 지금 이거는 이름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름을 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기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물론 처음엔 친일파가 아니었습니다만 네. 나중에 변절을 해서 네. 친일 앞잡이로 돌아선 사람까지 네.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 기리는 문학상을 만든다는 건 사실 문인협회 입장을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문학성이 엄청 뛰어난 소설가가 있어요. 그 소설가의 소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명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소설가가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너무나 많이 저질렀어요. 그럴 때 우리는 소설가와 소설가의 문학 작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소설가와 소설은 유기적인 묶음이기 때문에 같이 바라봐야 되느냐 아니면 별개로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방금 한매 씨가 말한 것처럼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확실한 거는 네. 확실히 그 소설가 자체나 네. 소설가가 쓴 작품이나 네. 그 시대상과는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완전히 피해가지는 못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확실히 이번 문학상 설립 취지에도 많은 반대 의견을 먹었던 게 이 논점에서도 많이 결여가 되니까 부닥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인지라 요즘 친일에 관한 그런 행적이 너무 많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아주 고위 공무원도 뭐 친일파 그렇죠. 얘기하고 일왕의 저기 생일 축하 네. 파티도 열렸고요.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점화될 수밖에 없죠. 심지어 이광수는 아예 저기 반민족 행위자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최남선도 그런가요? 최남선도 그렇죠. 둘 다. 앞서서 글도 많이 쓰고 친일 글도. 둘 다 그 친일 이면 네. 그 사전에 실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외 동인문학상 네. 김동인도 네. 반민족 저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셋 다 신기한 거는 원래는 되게 적극적인 독립운동가였다가 변절을 했던 거예요. 근데 둘 다 이광수랑 최남선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는데 최남선은 이제 출생이 부유했고 이광수는 전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지고 고아로 살다 그랬는데 이광수의 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아직 변절하기 전에 글 중에 하나가 민족 개조론이란 글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환멸을 느낀 거죠. 어떤 민족의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에 대해서 아예 개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글을 써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광수의 변절은 거기서 시작됐다고 해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계성을 느끼고 차라리 이럴 거면 일본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변질을 한 것 같고 최남선 같은 경우는 이제 문물을 접하다 보니까 약간 우위성을 더 느꼈던 것 같아서 거기서 넘어간 것 같고요. 엘리트들이 특히 이런 친일로 전환하는 행적이 참 많이 보였어요. 이광수도 그 법원에서 전향을 했다 그래요. 그렇죠. 걸려가지고 뭐 무슨 엘리트끼리 모임을 도모하다가 법원에서 이제 걸려가 잡혀서 법원에 갔는데 거기서 선언을 했다는 거죠. 이제 자기가 친일로 전향하겠다. 참 슬픈 일이에요. 다
그 당시에 문인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었던 걸 보면은 그 당시 그렇게 이제 이광수 씨가 전향한 게 38년인데 수양동호회 사건 때. 근데 예심 받던 중에 이제 전향 선언하고 풀려났는데 네. 이분은 이제 40년에 아예 개명을 해버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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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창씨 개명을 해버렸어요. 가야마 미스로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나중에 이제 저기 신문에다가 창씨와 나라는 글까지 기고할 정도로 네, 완전히 네 그래서 사실 이광수라고 부르면 실례고 그냥 가야마 미스로 씨라고 불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창씨 개명에 앞장섰던 네. 분이군요. 그냥 일본인이라고. 너무 신기해요. 원래는 이제 독립신문에서 주간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네. 창씨 개명까지 한 다음에 창씨 개명은 해라 라고 말하는 글까지 일본 신문에 실어주고. 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사실 친일파 문제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공가사 아니 그 공가 복원해 가지고 공을 기리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상을 주고 그런 건데. 그 저는 이제 표절 문제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만약에 우리 뭐 최근에 뭐 박민규 이런 네, 분들이 표절을 했잖아요. 뭐 산미 슈퍼스타즈라든지.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산미 슈퍼스타즈를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박민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표절을 했다. 이랬을 때 이 작품성을 어떻게 인정해야 될까요? 일단 나는 잘 읽었어요. 근데 표절이래. 이거 어떻게 봐야 좀 될까요? 작품성에 해가 되긴 하겠죠. 네.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네, 그 일단 같이 봐야 될까요? 너무 심한 배신감을 일단 느꼈고, 그렇죠. 일단 작가 자체에 대한 어떤 평가 절하가 이루어지고, 근데 작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그건 참 정말 궁금해요, 저는. 네, 윤리적으로 엄청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표절이 일부라도 들어갔으면 그 작품을 완전히 그냥 갈아엎어버려야 되는 그런 쓰레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표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절을 제외하더라도 이 작품의 작품성이 충분하니까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논쟁거리가 분명히 있고 네,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죠. 근데 확실히 표절의 문제점은 자신의 그러니까 남의 창작물을 가져다가 베껴서 어떤 자신의 성과를 이룬다든지, 그리고 자신의 실력이 되지 않는 부분을 남의 창작물로 커버를 쳐서 후루룩을 낸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박민규의 경우는 확실히 후속작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표절이 전혀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작품들도 좋은 평가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표절은 안타까웠던 부분이었고 하지 말아야 했던 부분이지, 박민규의 능력에 대한 부정은 뭐 그렇게 심하게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워낙에 뭐 기존에 댓글 걸리지 않았던 소설도 잘 썼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정말 저는 사실 굉장히 옛날부터 답이 안 나오고 궁금한 부분이에요. 이 작가가 성질이 더럽고, 근데 작가가 작품을 잘 써. 작가가 굉장히 쓰레기야. 근데 소설은 너무 잘 써.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는 소설을 읽지만 우리가 사실 소설을 읽고 작가가 누군지 항상 궁금해하잖아요. 그랬을 때 작가가 솔직히 그런 영향도 많이 받죠. 소설 읽고 나서 야, 작가 멋있다. 이름도 되게 멋있네. 근데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얼굴 딱 나왔는데 좀 뭔가 깼어. 깼어 갑자기. 그런 거. 전 김영하가 그랬거든요. 왜요? 저는 김영하가 굉장히 모던하고 세련될 줄 알았는데 딱 검색했는데 그렇게 생긴 거 아닌가? 딱 김영하 같이 생겼는데. 저는 뭔가 되게 그랬어요. 그리고 방송 많이 나오는 거 보고 뭔가 좀 괜히 그냥 희소성을 잃는 것만 같고 그런 느낌. 그런 뭔가 알 수 없는 배신감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소설과 그러니까 다른 미술도 그렇고 미술 작품과 미술가는 별개인 건가? 혹은 같은 건가? 같이 바라봐야 되나? 피카소도 말이에요. 바람을 7번이나 이혼을 7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런 관계 면에서는 정말 쓰레기라고 악평이 자자했는데 그림은 누구나 인정하고 5살짜리 애도 피카소는 안다 할 만큼 정말 유명한데 참 근데 그 사람은 작품이 평가받지 피카소의 어떤 그런 생애 같은 거는 그 뒤의 일이잖아요. 항상 딜레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일단 작품의 작가의 어떤 생활이나 인성이 작품에 영향을 끼칠 경우랑 안 끼치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도핑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영향이 가죠. 도핑은 분명히 그 운동선수의 성과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네. 도핑은. 근데 이제 펠프스 같은 경우에 사생활이 굉장히 안 좋기로 아, 예. 유명하죠. 그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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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 자체에 그게 딱히 영향을 영향이 주지 없죠. 않고 네. 공정한 경쟁에도 딱히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네. 그가 이뤄낸 모든 업적과 성과들이 네. 굉장히 칭송을 받는 것이고 네, 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뭐 피카소가 그렇게 사생활이 더럽다고 해도 네. 작품에 그게 영향을 줬을까요? 나눠 봐야 되죠. 약간 네. 작가와 사람도 나뉘는 것 같아요. 이제 창작을 할 때 그 작가라는 사람과 보통 생활할 때 이렇게 뭐 밥을 어떤 먹는다. 별개의 네, 인간이다. 그것조차도 별개가 돼서 어. 어쩌면은 그 인성 문제도 그렇게 보면은 뭔가 네. 답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네. 박민규가 예를 들어 표절을 했다가 네, 네. 표절을 했다면 분명 그거는 자기가 작품을 쓰는 데 있어서 네. 어떤 다른 작가들은 이제 자기 혼자의 문장을 쓰는데 네. 자기는 다른 작가의 문장을 그대로 도둑질을 썼으니까 예. 분명히 공정한 경쟁에도 문제가 있고 예. 자신의 능력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표절은 확실히 문제가 되지만 네. 예를 들어 박민규가 길 가다가 껌을 길거리에 뱉고 네. 갔다고 네. 합시다. 그게 작품성에 위해를 끼치진 않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네. 예. 그럼 그런 건가요? 혹시 우리가 대중이 오지랖이 너무 넓은 건가? 만약에 그런 작가의 사생활과 작품을 같이 결집시켜 봤을 때. 약간 관점이 차이라고 보는데 네. 작가도 확실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네. 네. 연관을 지어서 보는 사람들이 네, 있을 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우리가 뭐 작품이랑 따로따로 봐라라고 말할 네. 입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일단 현대 사회가 확실히 이미지 소비의 시대로 가고 있기 야, 때문에 그렇죠. 네, 작품만 동떨어져 노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죠. 작가가 잘생겼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거든요. 그렇죠. 작가가 잘생겼고 작가가 착하고 작가가 좀 그렇죠. 예절이 바르고 그러면 더욱더 작품이 칭송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걸 네. 소비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작품의 네. 이유의 뭔가 이- 것들. 나중에도 작가가 유명해진다면 예능에도 나오고 그렇죠. 네. 지금 막 아이돌 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시장에서 소비가 지나치게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도 해보고 작품성만으로 인정받기가 조금 힘든 시기가 네. 된 것 같아요. 그러기 정말 힘든 예. 시대죠. 그 정말 시장이란 단어가 네. 커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게 참 안타까웠어요. 뉴스에서 까딱하면 어떤 실력파 무슨 뭐 미남 뭐 이렇게 나누고 항상 배우라든지 그런 작가라든지 네. 그런 걸 보고 참 예술이 자본시장에 일단 편입이 된 상태에서는 예.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그런 현상이라고 봐요. 네. 일단 출판사들은 잘 팔리기 위해서 자신의 네. 책들이 네. 잘 팔리기 위해서 스타성을 가진 작가를 찾고 네. 혹은 스타성을 얻을 수 있는 글을 찾고요. 네. 네. 홍보하기 좋은 글을 찾고 작가가 잘생겼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라벨 네. 씌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떤 자본의 흐름에 따라서 작가 역시 소비되는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작가와 작품을 완전히 동떨어져 놓고서 예. 분리해서 작품 따로 작가 따로 평가하기가 정말 힘든 세상이라는 힘들죠. 것이죠. 우리들이 만약에 소설가가 된다거나 그러면 작가가 되면 참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졌네요. 네. 옷도 잘 그렇죠. 입어야 되고 네, 그렇죠. 소설 네. 출간하는 날부터 네. 생활도 어떤 준비를 해. 좀 수염 아이고. 덥수룩하게 가다가 길 가다가 그렇지. 네, 책에 사진을 엄청 멋있게 찍어놨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미용실도 좀 네. 들러야 되고 이제 옷도 네. 잘 입어야 되고 그렇지. 사진 누가 찍을지 모르니까. 네. 사인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뭐 막 이상한 사진 찍히면 이제 막 김진영 작가 사생활 폭로 막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올라와가지고 김진영 작가 인성 수준 .jpg 이렇게 뭔가 올라온단 살짝 말이에요. 순기능인 거 아닌가요? 한국 문학이 솔직히 그렇게 네. 대중적이도 않고 네. 시장이 크지도 않고 네네. 많이 무시당하잖아요. 네. 네. 한국 사람들이 워낙 이제 문화가 안 읽다 보니까. 예. 근데 그 정도까지 간다면 뭔가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아. 얘기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건 역기능이 이미지 하나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역기능을 네. 말하긴 했는데 뭔가 그렇게 된다면 또 한국 문학의 어떤 활발해짐 뭐 그런 게 또 활성화 그렇죠. 활성화가 좀 이루어질 것 같긴 해요. 거시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 만약에 같아요. 마스크가 네. 정말 좋은 사람이 나온다면 네. 얘기겠죠. 근데 시장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네. 반대로 보면 마스크 안 좋은 사람은 네. 못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항상 그렇게 양날의 검이니까. 예. 그래도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거는 작품성을 좀 지닌 네. 작가가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언론이나 그런 데서 해주는 거는 작품을 보고 하는 얘기니까. 네. 그리고 한계가 있죠. 네, 특히 작가 사후에는 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후에 뭔가 인기가 좀 아까 좀 슬플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슈베르트 같은. 뭐 우리가 셰익스피어 마스크 보고 빨진 않잖아요. 그럼 조금 다시 아까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 좀 근본적인 네.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작가와 작품을 이제 별개로 볼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쭉 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문인협회의 주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작품이 끼친 어떤 선 영향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걸고 문학상을 제정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굳이 문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분야에서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일부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건 상을 제정하는 게 합리적인 일일까? 저는 글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불필요하게 문인들의 이름을 따온 문학상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걔네들이 고유의 어떤 뭔가 색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을 막 갖다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거에서도 비판한 기사가 많이 있었고요. 뭐 일본 우리나라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아코타카 류노스케상이라든지 이런 그 진짜 우리 대중이 약간 인정할 만한 어떤 문학가의 이름을 따온 문학상 이런 거는 말이 되거든요. 사실 모두가 어떤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개나 소나 무슨 지역에서 있는 지역 문학상에 누구 지역에서 누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 이름을 붙이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대회를 많이 돌아다녀봤지만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배울 만한 것도 없었어요. 예. 갔다 와도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없죠. 예, 네. 그렇죠. 그냥 글 쓰고 예. 별다를 게 없는 다 그렇죠. 똑같은 백일장이거든요. 그렇죠. 뭔가 문인을 스폰서 업체로 써 음. 간판을 걸어놓고 네. 밑으로 빨리 와서 이 작품을 써봐라 이런 네. 식으로 모집을 하는 느낌. 그렇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이상문학상도 유명하고 네. 독립문학상도 네. 유명하고 황수론문학상도 유명한데 작품성은 좋겠죠. 네. 당연히 대상을 뽑혔으니까. 예. 근데 비교해 보면은 딱히 다른 색채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작품성만 좋다 이런 네. 느낌밖에 안 나니까 그렇죠. 그게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하나로 통합을 해버린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이름을 바꿔버린다든지 네. 그 작가가 우리가 작품 어떤 상으로 쓰는 작가들의 이름이 네. 가진 사람들 작가들 그 작가들이 살아생전에 썼던 작품들을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뚜렷한 색채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억을 해주고 네. 우수하다고 칭찬하는 건데 네. 그거에 비해서 이제 그 상에 걸맞는 작품들은 색채는 없죠, 확실히. 그렇죠. 어떤 사연이 없는 감동 없는 문학상인 것 같아요. 뭐 노벨상은 노벨이 네. 뭐 생전에 그 번 돈으로 뭐 사회에 환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 그럼 우리가 그런 거에 스토리에 감동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스토리가 없는 문학상은 어떤가? 심지어 이광수는 스토리가 굉장히 네. 쩔죠. 장난 아니죠. 완전 아유, 완전 인생 스토리죠, 블록버스터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비난을 받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뭔가 이름을 걸 거면 그 네. 이름에 얽힌 뭔가 스토리가 엄청 그렇죠. 막 노벨 마냥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아, 그러니까 뭔가 그것도 노벨 문학상 아까 얘기했듯이 노벨이 살아 생전에 만들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죠. 지금 우리 문학상들은 그런 것도 숨어 아니고. 길이자. 그냥 일단 본인 작가들은 돌아가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거니까. 약간 그 대회 간판 쉽게 달라고 음. 좀 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대회 보면은 다 그런 이름 단 재단이 있는데 재단이 왜 그렇게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 그 후손들이 이제 만들었나? 그렇죠.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지역 문인협회에서 어떻게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공감을 얻지 못하는 문학상이 기괴하게 많은 것. 우리나라에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남들이 한다고 다 따라하는 거. 치킨집 한다고 다 한다. 하지만 치킨은 진리죠. 대학교가 너무 많고 아, 뭐 이런 너무 무슨 양산형 잡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런 여론의 지지도 못 받을 이런 상까지 제정이 무슨 되고. 생각으로 이 타이밍에 이런 뻘짓을 했을까요? 왜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되는지 저는 참 궁금해요. 친일에 관한 그런 흐름. 그러니까 저는 그 문유치 위원장님도 나이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 문학계에서 원로를 담당하신 분들이 나이가 분명히 일제 시대를 거치셨던 나이들인데 그쯤에 태어나셨겠죠. 최소한 30년대 아니면 40년대 태생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거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너무 큰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왜? 대체? 그렇죠. 살짝 위험한 발언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잘 모르게 컸다든지 일제 강점기 때 그 고통에 대해서 편하게 잘 먹고 컸다든지 아니면 좀 동조 사대문 안에 있는 부유한 집안에서 그렇죠. 태어나서 아니면 동조까지 갔다든지 그런 거 말고는 이분들이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참 이 흐름에 자꾸
부합하려는 이런 이광수 최남선 문학상 정말 안타깝고요. 우리가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겠죠. 하지만 이것만큼은 좀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친일 문제에 확실히 네. 확실히 좀 제대로 네. 좀 사실 막아야 되지 네. 않나. 제가 이제 사촌 동생들을 만나거나 하면 그분 다 초등학생들인데 어떤 국가 안보 교육이나 그런 통일에 관한 교육 혹은 친일에 관한 행적 이런 교육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초등학교에서 그런 거 배우니 했더니 옛날에 우리도 젊은 나이지만 옛날에 초등학교에서 통일 그리기 뭐 이런 거 네, 했었죠. 많이 많이 통일 했었죠. 그리기, 포스터 네, 그리기. 통일 짓기 막 이런 거. 우리가 그래서 항상 남아 있었잖아요. 통일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항상 네.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보다 더 어린 세대에 들어서는 그런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어떤 뭐 정부의 방침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젊은 세대들이 커서도 친일 이런 맞아요. 거 그때 그럴 네. 수도 있었어 하는 생각을 막 하지도 않을까? 다 그게 좀 우려가 돼요. 약간 교육에 문제가 있어요. 예. 서울시가 저기 친일 인명사전 놓겠다니까 예. 강남에서 반대했었던가요? 강남에서요. 그게 네. 지금 부유층이라고 좀 이상한데 네. 지금 기득권층이 네. 네. 다 지금 친일 후손이라서 네. 제대로 이게 정리가 안 된 게 큰 것 네, 같아요. 그게 지금에서야 조금씩 이제 드러나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뭐 지금 네. 기초생활수급자 네, 진짜 어렵게 그런 사시는데 거 아니고. 확실히 네. 지금까지도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 과거에도 힘이 있었던 건데 네. 네. 일제강점기 때 힘을 가지고 있긴 힘들었겠죠 조선 사람들이. 그러면 결국 답은 나오기 마련이고 왜 어떻게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말. 그런 사람들이 기득권층이다 보니까 교육을 내려줘야 할 층들도 네.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음. 같아요. 저희 초등학교 때도 이제 그런 북한이나 그러니까 통일 관련 교육 그러니까 만화책자로 초등학생이 네. 읽으라고 쉽게 내려놓는 것 중에서도 대부분 내용이 다 그거였어요. 북한은 항상 늑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2000년도였는데 저희 우리 딱 어렸을 때였는데도 북한은 약간 늑대처럼 그려놓고 미군을 되게 구세주 이렇게 그린 다음에 북한이 무조건 나쁜 놈이다. 미군은 우리 구세주다. 그런 걸 저 많이 봤었거든요. 그거 북한에서 미군을 늑대로 표현한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너무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이제는 완전 무관심인 것 같고 그렇죠. 아예. 교육 문제죠. 교육 문제. 그 이게- 왜 그럴까요? 어떤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이거 일부러 이렇게 수정이 된 걸까요? 근데 저기 여러분 초등학교 때면 때면 여기 네. 노무현 네. 정부 때 아니에요? 그렇죠. 하면서 네. 최소 김대중 노무현 텐데 네. 근데 그런 그런 그 배포물들은 네. 죄다 보훈처에서 내려오니까. 아. 근데 보훈처는 확실히 정부가 바뀌든 말든 네. 그 거기는 기세는 좀 예, 워낙 일관적이죠. 일관적이죠. 네. 맞아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들이 더욱 많이 생기지 않을까? 적게 네.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그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번 그러니까 이광수 최남선 문학상 일도 오히려 조명이 좀 덜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일들보다. 좀 네. 문학계 아는 사람들끼리만 좀 알고 그렇죠. 좀 비판 받아야 네. 될 일인데 네. 사람들이 1차적인 욕만 하고 네, 그렇죠. 고치려는 노력이나 그렇죠. 좀 관심은 안 가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너무 뻔뻔하고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네. 네. 일반 사람들 눈에도 이게 너무 익어버려서 아, 네. 자극받기가 쉽지가 어, 않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또 그럴 그러는구나 수도 그 정도.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또 그러는구나. 네. 이 정보 과다의 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 네. 점점 낮아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너무 워낙- 무뎌졌어요. 네, 예를 들어서 맨날 이제 수억짜리 비리가 터져요. 그러면 수백만짜리 비리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게 그렇죠. 돼 버리는 기사거리도 거죠. 안 되죠. 네. 그렇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무뎌지는 네. 게 아닌가 싶어요. 오죽하면 이제 국회에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친일파 네. 후손들이 너무 버젓이 친하죠. 돌아다니고 있는데 국회에는 네. 어떤 뭐 어떻겠어요. 예. 다른 사람들이야. 어떤 이런 사회적 이슈라든가 어떤 문학에 관련한 일들에 이런 안 좋은 사건들에서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런 팟캐스트라도 들으면서 네.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5회 예고편은 300회 돌파했습니다. 제 재생수를.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홍보가. 팟캐스트가. 그래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 여기까지 정말 이 거의 1시간의 시간 아닙니까? 쭉 들어와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잖아요. 맞아요. 이왕 정말 감사하죠. 저희가 감사하는 거 네. 저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지 않아요? 잠시만요. 거의 뭐 잠시만요. 아프리카 예. BJ 수준이죠. 추천 2,000개 찍고 2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가능한
많은 전국 대학의 국문과나 문창과 네. 혹은 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으면 아, 근데 좋겠어요. 이건 네. 단순히 과기대 문예창작과 동아리 잘팔문에 네. 소속돼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뭔가 그렇죠. 전반적인 문학계 문예창작과 대학생들의 그렇죠. 네. 문학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노는 게 아니니까. 네. 과기대 저는 문창 과기대 와서 참 많이 봤거든요. 어떤 공대에서 문예창작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독전도 많고. 맞아요. 신기하다 네. 싶었어요. 굉장히 문학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직까지 이렇게 있구나. 아우, 네, 희망적이죠. 희망적입니다. 그런 뭔가 분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게스트들을 이렇게 데려오시면서 네. 그런 타 소속 분들이 이제 고정 예. 패널로 참여한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과기대 문예창작과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쵸. 있으면 좋을 많이 것 같아요. 오셔야죠. 그러니까요. 네, 2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광수 최남선 문학상 제정과 관련해서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유튜브도 구독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